안녕하십니까. 이커리의 컨텐츠 연구 실장입니다. 오늘은 PT 면접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의 트렌드가 어떤지, PT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어떤 강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면접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T 면접은 예전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 회사의 메일로 PT 자료를 보내라. 이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너희가 PT를 해라. 라는 식의 어떤 출제 유형이 많았는데요. 근데 PT 작성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고 이런 형평성 이슈 때문에 즉석에서 한 40분 내지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PT 면접을 준비해서 PT를 선보여라. 한 7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런 유형이 지금 2021년도에는 가장 많이 어떤 공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아무래도 지금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 배수가 좀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역량의 어떤 증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출제 형식이 2022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내를 살펴보시면 롯데, 삼성, SK, LG 이 4대 기업 또한 준비 시간을 한 30분 정도 주고 발표를 7분 내지 15분 정도 하고 Q&A를 받는 식으로 PT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위원은 2명이고 지원자는 1명 정도로 보통 그런 어떤 환경에서 PT 면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짧은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자신의 의견을 구조화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혹은 리서치를 통해서 미리 배양을 해 놓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을 살펴보시면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기출 문제를 보시면 롯데홈쇼핑의 모바일 선물하기 활성화 방안, PB 마케팅 전략, 삼성전자의 경우 생활 가전 분야에서 혼수 시장 점유율을 높일 방안,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방안 제시, 뭐 화이트 진로는 2030을 타겟으로 한 제품 마케팅 방안. 자, 보시면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역량을 증명을 해야 돼요, 지원자들의. 그 역량을 바탕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견 개진, 너의 어떤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시사 이슈에 대해서 너의 견해가 뭐냐, 이런 질문도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니즈에 기반한 출제가 굉장히 어떤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리 사전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PT 면접이나 면접 시에 좀 사전 지식을 어떤 식으로 쌓아야 어떤 머릿속에 윤곽을 잡아야 유리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그냥 특히 세 가지로 그냥 그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산업군에 속해 있냐, 그 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전략을 취사 선택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기업이 누가 있고 경쟁 기업의 판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산업, 기업, 경쟁 기업, 이 세 가지 어떤 요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회사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커싱 포인트는 산업 지형의 변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채널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많이 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 전략은 뭐 온라인으로 직진출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백화점을 유휴 공간을 넓혀서 백화점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과의 관계성. 경쟁 기업은 뭐 단순하게 말해서 뭐 타 백화점, 현대 백화점, 뭐 신세계 백화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여러 라이브 커머스 업체, 뭐 이커머스 업체도 경쟁 기업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덕트군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뒤돌아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선물하기 활성화 방안에서는 뭐 프로덕트가 뭐 잘 몰라도 뭐 얼핏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뭐 화이트 진로 같은 경우 2030을 타겟을 한 제품 마케팅 방안, 뭐 뭘 팔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뭐 삼성전자가 혼수 시장 점유율을 높일 방안, 지금 뭐 어떤 가전을 팔고 있는지, 어떤 신상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논리 전개가 가능을 해요. 뭐 LG전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덕트군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예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백화점 산업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산업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의 복합 문화 공간화, 뭐 출점 면적이 커지고 있고, 뭐 백화점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뭐 백화점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엔터테인먼트 뭐 장소로 활용하는 식으로 산업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전략은 뭐냐? 우리 백화점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자. 자체 소싱 브랜드, PB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 전략, 이거는 현재의 당면한 성장 전략이고요. 큰 미래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롯데백화점이. 그래서 메타버스 미래백화점이 미래의 성장 전략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기업 간의 전략 취사 선택을 살펴보면 롯데는 핵심 점포를 개별 리뉴얼해요. 롯데는 점포 수가 굉장히 제일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존 점포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사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MZ 세대를 좀 공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세계는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기업과의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우리는 명품 백화점 이런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고요. 현대는 식품에 있어서 아무래도 강점이 있다 보니까 식품 명가, 식품 리빙 쪽에서 굉장히 마케팅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덕트군 롯데백화점의 PB 상품은 더 콜란샵, 뭐 CCOC, 유닛, 엘리 등 같은 뭐 PB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서치만 하시고 암묵적으로 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이 정리표는 PT 면접뿐만 아니라 그냥 현재 그냥 실제 면접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자, 살펴보시면 뭐 산업의 지형 변화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라이브 커머스, 뭐 명품 구매, 모바일 앱을 통한 명품 구매가 증가했다. 백화점은 아무래도 명품 무료를 많이 구입하는 채널이니까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성장 전략은 뭐 잠실, 노원, 영등포 이렇게 각각의 점포별로 타겟 그룹을 설정해서 개별 리뉴얼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 대비해서 백라이브라는 자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고 샵 매니저들이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에 자신의 어떤 상품들을 업로드 시킬 수 있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미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다. 그리고 그 고객 데이터를 자기들 본사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샵 매니저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샵 매니저들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이 샵 매니저의 고객 데이터 자원 활용 증가, 이거 뒤에서도 다를 부분이니까 상기를 한번 시켜주시고, 프로덕트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엘리딘이라는 디자이너 레이블 편집 매장이 있고, 콜란샵이라는 해외 리빙 편집샵이 있고, 뭐 OOTT, 뭐 유닛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리스토어 전략, 어떤 더 현대 서울을 통해서 쇼핑 점포를 굉장히 크게 지음으로써 하나의 어떤 쇼핑 점포에 집중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고, 식품 카테고리군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은 명품 1번지 전략, 그리고 자체 뷰티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도 최고가로 어떤 명품 백화점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셨죠? 그리고 중요한 게 수치 데이터를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뭐 수치 데이터를 많이 암기해야 된다 이런 뭐 취지는 아니고요. 시장 규모, 점유율, 매출 이 세 가지는 외워두시면은 자소서에도 물론이고 면접에도 물론이고 언제 어디든지 쓰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범용성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는 34조, 점포 수는 16개, 13개, 그리고 총 32개의 점포 수가 있고, 뭐 점포 수는 뭐 안 해주셔서 무방합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35% 정도로 매출이 11조 7천억 정도로 육박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해당 뭐 지원하는 직군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해주세요. 한 페이지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자, 뭐 이러한 표를 얻기 위한 재원들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뉴스 기사, 뭐 다트 사업 보고서, 상장사의 경우 애널리스트 리포트, 기업 홈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고, 기업 리서치에 관해서는 전에 있던 동영상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PT 면접의 트렌드는 사전 준비형이 아닌 즉석 준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전 지식에는 뭐 시장 점유율, 뭐 매출, 시장 규모, 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프로덕트군에 관한 이해도는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서치만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제시해준 툴에 따라서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하면 굉장히 사고도 정리될 뿐더러 이런 사전 준비형이 아닌 즉석 준비형, 굉장히 급박된 상황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요긴하게 쓰일 것인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